근데 이제 신부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업체도 모르고 신랑님도 모르고 이걸 이제 한국에 와서 아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신부님들이 가출을 하세요. 왜냐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가 힘드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어쩐 일로 여기로 오셨어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얘기할 주제가 좀 무겁다 보니까 외부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주제길래? 오늘은 이제 베트남 신부님들의 뭐 가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신부님들이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오면 도망가지 않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은 촬영을 합니다. 사모님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많겠네요. 와이프도 업체 혼이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저보다는 많이 모르죠. 저는 이제 업체 종사자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 사례라든지 일반인 분들 사례를 많이 아는 편이고, 아내는 그냥 기숙사 생활할 때 같이 지냈던 신부들 정보 정도만 알지 자세한 거는 잘 몰라요.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그 가출 케이스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케이스가 많나요? 환경 문제예요? 아니면 이게 사람 자체의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부터 뭐 한국에 결혼해서 들어오면 도망을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시는 신부님들은 적은 편이고요. 와서 한국에서 생활을 해보니 베트남에서 생활할 때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남편하고의 결혼 생활에서 소통이 안 되거나 뭐 기타 이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 대부분 가출을 해서 한국에서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가출을 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한국에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국인 등록증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잡히면 추방을 당하거든요. 그 전에 잠시 일을 해서 비행기 표값을 번 다음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신랑님들은 신부가 도망가지 않아요를 고민하기보다는 신부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한국 생활을 좀 더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잘해야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국제 결혼을 결심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한국 생활이 너무 행복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행복하진 않겠죠. 뭐 와이프도 저한테 불만이 있을 거고, 꼭 베트남 여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다른 건 없거든요. 사실 똑같은 여자고 결혼 생활에 분명히 힘든 게 있을 거고, 아내도 불편하거나 힘든 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많이 참아준다고 생각하죠, 저를. 아무래도 제가 나이 차이도 있고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내도 그 부분에서 많이 참아주고 가정을 좀 잘 꾸리고 아기도 잘 키우고 이렇게 해주는 거라 제 입장에서는 고맙죠. 네. 사모님은 한국 생활 어떠셨어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저는 처음 왔을 때 진짜 어려웠어요. 베트남보다 한국 생활은 너무 달라서요. 여기 사람도 다르고 한국어 그것도 어려워요. 사람마다 발음 다 달라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이해 못해서요. 아무래도 아내가 작년 3월에 입국했어요. 그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거의 뭐 8개월, 9개월 저 연애 기간이 있긴 했었지만 실제로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제 1년하고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한국말이 엄청 유창하진 않아요. 이해하거나 알아듣는 거는 하는 편인데 말을 한다거나 쓴다거나 이거는 이제 한창 연습을 하는 중이라서 질문을 하실 때 조금만 감안해서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은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무서웠어요. 비행기 타는 거 한 번도 안 가고 저 혼자 갔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 한국에서 사신 지 몇 년 저 한국 온 지 1년 됐어요. 1년 2개월. 와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너무 지금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국제 결혼을 혹시 추천을 하시는지? 있어요. 저 친한 친구 그 여자 2명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말해. 저도 한국 남편으로 잡고 싶어요. 그렇게 구고 싶어요. 그 주전해주세요. 주전해주세요. 그렇게 다르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냥 뭐 혼신랑 있으면 그 주전할 거예요. 한국에서 생활하실 때 가장 힘든 어떤
한국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거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 제가 말을 하면 천천히 얘기를 해줘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좀 이해를 빨리 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 말을 하실 때 편하게 빠르게 하시잖아요. 뭐 시장을 간다거나 이럴 때. 그럼 이제 아내가 이제 그 말을 알아듣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또 제가 옆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한국말로 해주면 또 알아들어요. 좀 천천히 말을 해주는 걸 좀 바라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한국어를 생각보다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저 베트남 있을 때 기숙사에서 거기에 선생님 있고 우리 거기에 공부했어요. 그전에는 공부한 적이 없어, 한국어? 오빠 만나기 전에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럼 이제 기숙사에서만 공부한 거네, 한국어를. 사모님은 베트남 계실 때 네. 대표님 만나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이미지가 어땠어, 한국에? 영화에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여기 한국에서 그 날씨도 너무 좋아요. 막상 대표님이랑 결혼하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대표님도 많이 친절하고 기대했던 이미지와 많이 비슷해요? 아, 네. 그때 좀 비슷해요. 처음 만났을 때 오빠가 친절한 사람 보여요. 착한 사람도 보여요. 그때 오빠가 회사원처럼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착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베트남 신부님들은 잘생긴 분들보다는 착해 보이는 신랑님들을 선호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잘생긴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아내도 저랑 맞선 봤을 때 핸드폰 바탕화면이 변우석이었어요. 그때 한창 선지엽고 튀다? 그런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 사람을 되게 아이돌로 좋아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외모를 보시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죠. 그래도 그 사람보다 대표님이 훨씬 낫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 좀 거의 그래요. 외적인 건 당연히 그 사람 좋아해요. 지금도 21세기 대군마마 그거 엄청 챙겨봐요. 그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나 저한테 얘기할 때는 아 그건 그냥 아이돌로 좋아하는 거고 남편으로는 저를 더 좋아한다고 말은 해주는데 그건 뭐 모르는 거죠. 그거 다른 마음이야. 다르대요. 가출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생각했던 이미지라든지 기대했던 문화가 좀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세요. 보시면 사실은 제가 지금 업체를 운영하면서 제 업체에서 이혼을 하시거나 가출을 하신 케이스는 아직은 없어요. 다행히도. 물론 제가 업체를 시작한 지 엄청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본이 작으니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업종에 종사하다 보면 다른 업체들 뭐지 커플들의 얘기들을 좀 듣거든요. 뒷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대부분의 사례는 이런 것 같아요. 베트남 신부님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어찌됐든 경제적인 게 제일 커요. 본인들이 뭐 시골이나 뭐 도시에 살더라도 별로 좋지 않은 주거 환경과 경제 환경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뭐 아파트라든지 책임감 있는 남편 그리고 좀 더 풍족한 생활 환경 이런 걸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온단 말이죠. 근데 막상 한국에 왔는데 남편이 본인에게 별로 관심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 흔히 말하는 부부관계에만 관심이 있고 이제 서로 데이트를 한다거나 여행을 다니다거나 감정의 교류는 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에서 많이 신부들이 실망을 하죠. 또 두 번째는 간혹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뭐 연봉이 좀 높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부풀려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상 이제 한국에 와보니 빌라 원룸에 살고 직장도 변변치 않아서 월급도 거의 최저임금 뭐 210만 원, 230만 원 이 정도 벌고 살고 그럼 사실 두 명이서 한국에서 살기에는 많이 힘들거든요. 생활비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다 보면은 신부들 입장에서도 내가 베트남에 살 때하고 별로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거기에 남편이 좀 더 무관심하고 본인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든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경우에는 당연히 신부님들도 여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나이 차이가 많은 적게 나면 10살 많이 나면 뭐 30살까지 차이가 나는 결혼을 하잖아요. 국제결혼을. 내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게 맞나? 라고 후회를 하고 가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랑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신부님과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외식이든 뭐 가까운 데 여행이라도 좀 다니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회원님들을 이제 계약을 할 때도 어느 정도 회원님의 경제 사정을 좀 봐요. 연봉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신부님 한 명, 거기에 플러스 차후에 태어날 아이들까지 생각했을 때 양육이 가능하실 정도의 경제 환경이 되는지도 전 좀
보고서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엄청 부자는 아니셔도 한 40, 50대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 연봉 3,000에서 3,500원 충분히 버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추후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제 입장에서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출의 가장 큰 이유는 신부님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한국에 와보니 갭이 클 때, 이때 이제 이혼이나 가출들이 발생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신랑이든 신부든 둘 다 이 신부는 한국에 국제 결혼을 오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내지는 이 신랑님은 베트남 신부를 맞이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례요? 그런 케이스. 일단은 제가 신랑님들의 케이스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업체에 좀 유명한 사례들인데, 첫 번째는 이 신랑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부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부가 집에만 있게 하고 집에서는 속옷을 포함해서 옷을 절대 입지 말아라 라고 한 경우가 있어요. 아예 계속 나체로 다녀라.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친정집에 연락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해당 업체 사장님이 그 집에 쫓아가서 신부 데리고 베트남에 귀국한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혼도 진행을 했겠죠. 이런 게 약간 신랑의 이상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부를 결혼 상대로 보신 건 아니고 이제 부부 관계만 생각을 하시고 결혼하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성적인 쪽으로만 보신 거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신랑 중 한 분이 호치민에 맞선을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맞선을 보시고 매칭이 다 되셨고 호텔로 이제 각자, 뭐 신부님은 기숙사로 신랑은 호텔로 오셨는데, 대부분 데이트하고 한 8, 9시에 헤어지거든요. 신랑이 오셔서 업체 사장님도 당연히 자객건의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이제 호텔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이 신랑님이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 직업 여성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또 난리가 나서 그 해당 업체에서는 그냥 이제 그 신랑 계약 파기하고 돌려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랑님들 중에서 간혹 신부님하고 결혼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흔히 말하는 돈을 주고 신부를 산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국제결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오히려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했던 신부님들도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들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신부님들 중에서 신랑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한국에 오고 싶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만 이제 좋다고 하고 뒤로는 베트남 남자친구를 또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게 좀 적발돼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있었다, 와이프가.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베트남의 좀 문화라고 하면 문화인데, 베트남에서는 이제 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거나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업체도 모르고 신랑님도 모르고 이걸 이제 한국에 와서 아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신부님들이 가출을 하세요. 왜냐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1번은 신랑님이 베트남에 와서 데이트를 하시고 관계를 하실 때 최대한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게 1번이고, 업체에서도 최대한 기숙사 생활이나 그 신부님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중점을 두고 확인을 계속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신부님들은 매칭을 하고 빠르면 7개월, 늦으면 뭐 9개월 정도 후에 한국 입국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 공부도 하셔야 되고, 뭐 혼인신고, 또 결혼비자 이런 서류 작업을 해야지만 완료가 돼야지만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업체에서 그 신부를 보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걸 보는 기간이 길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업체에서도 많이 확인을 하고, 신랑님들도 베트남에 방문하셨을 때 신부님과의 데이트나 같이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신부에 대해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정말 좀 확률이 낮은, 뭐 100커플이 있으면 2~3커플 나올까 말까 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잘 확인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여태까지 결혼을 진행해드린 커플들 중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업체에서 진행한 케이스 중에서 이혼을 하셨다거나 가출을 하셨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직 없고, 대부분 신랑님들은 입국을 하시면 1년, 2년 안에 다 임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사고가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커플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바람이고 욕심입니다. 정착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잘 정착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한배 부부가 한국에 잘 정착을 하기 위한 것 중에 이제 아내 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어를 빨리 배우셔야 돼요. 한국어를 빨리 배우셔서 여기서 혼자서 모든 생활, 장복이든 은행, 병원, 관공서 이런 것도 혼자 갈 정도의 언어 능력을 일단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가족을 빨리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랑님들에게도 아이를 가능하면 빨리 가지셔서 가족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아이를 갖고 육아를 하고 이러면서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간혹은 싸우겠죠. 저조차도 아이를 키우면서 와이프 입장에서는 힘들 거예요. 간혹 아내가 이제 저한테 짜증을 낼 때가 있고 저도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저도 또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또 미안하니까 또 미안함을 또 표시를 하고 아내도 미안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운정이라고 하죠. 그런 정들이 좀 쌓여요. 그러려면 아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서로 제일 고마운 게 어떤 점인지. 저부터 말할게요. 왜냐면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하고 아내하고 23살이 거의 띠동갑을 2바퀴를 거의 돈 나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을 해준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만 믿고 한국까지 와서 결혼을 해주고 지금 이제 아이까지 낳아주고 잘 키워주고 있고 제가 일하느라 바빠도 맨날 밥 먹으라고 챙겨주고 내조도 잘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집안일도 다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원해서 저희 아버지하고 합가를 한 케이스예요. 저는 원래 혼자 살았던 사람인데 아내가 이제 아버님하고도 같이 살고 싶다 해서 이제 좀 이제 합쳤는데 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고맙죠. 저를 위해서 많이 배려해주는 부분을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저를 고마워하는 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오빠가 저도 선택해서도 고맙고 외국에 처음에 갔으니까 여기 그 생활 다 몰라서 오빠가 저한테 그냥 점점 설명해주고 다 얘기해줘서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오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집에서는 저 힘들 때 오빠도 도와주고 우리 아기 봐주고 그 집안일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 결혼을 했지만 부럽습니다.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신랑님들이 국제결혼을 마음을 먹으셨을 때 외모나 이런 걸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모도 외모인데 그걸 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본인이 호감이 가는 사람을 당연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신랑님도 신부에게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너무 예쁜 것만 바라지 말고 본인이 이성적으로 호감이 가는 정도의 외모를 보시고 신부님들의 행동, 왜냐면 매칭이 되고 나서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신부와 대화를 많이 하시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또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도 많이 신부에게 설명을 해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이 일생에 한 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은 짧은 일정에 가셔서 신부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부담을 갖고 불안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은 가셔서 맞선을 보셨어요. 근데 이제 뭐 첫날 밤을 지르거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다시 재진행을 해드려요. 왜냐면 업체 비용이 드는 걸 떠나서 이것도 남자의 일생의 선택이고 마찬가지로 베트남 신부의 일생의 선택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돈의 문제로 재진행을 못하고 억지로 결혼을 진행을 한다? 두 분 다 행복하지 않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사를 진행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좀 알아보자. 뭐 질문 리스트를 만드신다거나 행동을 많이 보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외모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도 업체를 선택을 하실 때 이 업체가 얼만큼 매칭 이후에도 끝까지 신부를 케어해주고 확인해주고 또 신랑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가출, 이혼을 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한국의 40대, 50대의 평균적인 재력을 가지고 평균 연봉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신부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그만큼 신부에게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신부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걱정하시는 가출이나 이혼은 거의 발생하기 힘들어요. 이제 마음 먹고는 신부들은요 대부분 업체에서도 많이 걸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출 이혼은 신부님도 신랑에게 실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 신부가 단순하게 한국에서 일만 하고 싶어서 결혼까지 하고 몇 달 동안 데이트를 하고 한국에 오진 않습니다. 처음에 신부들의 마음도 이 남자하고 어찌됐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국에 와보니 실제 현실이 이렇구나 실망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남자 대 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신랑님들이 하시고 국제결혼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본인이 신부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그리고 신부를 끝까지 결혼식이 끝나고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검증을 한다는 마음으로 국제결혼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영국제결혼 보시는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